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2월 2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배종찬 인사이트 대표님 모셨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배 대표님, 네. 갤럽 여론조사가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가 20일에 발표가 됐어요. 네.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대통령 지지도는 조사할 필요가 없죠. 예. 그래서 조사가 안 됐고, 이번에는 아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걸 겨냥해서 대권 주자들에 대한 선호도 또 적합도 이런 조사를 했는데,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이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재명 37%. 7%. 네, 네. 예. 지난번 조사 때보다는 8%가 올랐어요. 더 올라갔죠. 네. 29% 이렇게 예.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 조사 때. 그렇죠. 그때는 네. 한동훈은 11% 나왔습니다만은 그 외에 한동훈, 홍준표 5%, 네. 조국 3%, 오세훈, 김문수, 이준석, 유승민 2%, 안철수, 우원식 1%. 이렇게 나왔는데, 예. 뭐 좀 특징을 몇 가지 추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첫 번째로는 뭐 보는 대로 또 결과대로 이재명 대표는 올라갔고 또 한동훈 대표는 내려왔죠. 예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올라간 것은 뭐 지금 국면에서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얻는 어부지리, 반사이익 제일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렇죠.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하는 국면에서 그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겠죠. 또 한동훈 대표는 직전 조사에서 11인데 6%포인트가 빠져서 5%포인트예요. 예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지율이 빠졌습니다.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과 홍준표가 똑같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요. 이것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 포함이 된 이후에 초반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가장 높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홍준표 시장과 동률이에요.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가 18, 한동훈이 16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자릿수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. 그렇죠. 일단 지난 탄핵안 가결 이후 본인이 정치권에서 빠지면서 뉴스 점하는 비율도 낮아졌지만 이른바 극우 보수층에서는 탄핵에 찬성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지층들이 싹 빠져나갔다고. 그렇죠.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홍준표보다 낮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말 그대로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화력이 약해졌다.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는 홍준표 시장과 맞대결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솔직히 홍준표 시장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가 훨씬 더 국민의힘에서는 유력대권 후보였잖아요. 그렇죠. 뭐 압도적이었죠. 사실은 국민의힘 그렇죠. 내에서. 탄핵 소추 국면을 거치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타격을 받았어요. 많이 받았죠. 타격을 받아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기대감이 낮아졌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보면 홍준표 시장은 떴다. 이게 되는 겁니다. 여하튼 간에. 반사이익을 제일 많이 챙겼죠. 반사이익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가장 많이 챙겼어요. 챙겼어요. 또 SNS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열심히 했죠. 예, 예.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 총선 국민의힘 참패 이후에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나한테 권력을 넘겨라. 그렇죠. 당신은 외교 군사만 맡아갖고 김건희 좋아하는 외유나 다니고 그렇죠. 내가 내치는 다 할게. 그렇죠. 뭐 그거 아닙니까? 그거죠.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에 대한 영향 때문인지 어쨌거나 간에 지금 지형이 분명히 바뀐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훨씬 앞서 나가던 것이 이제는 홍준표 시장하고 비슷해졌어요. 예. 이게 향후 대권 구도에서도 만약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. 예.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
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직전 조사보다는 8%포인트가 더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 올라간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확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런 국면이라면 50%는 넘어가야 돼요. 이런 국면이라면. 민주당 지지율이 48% 아니에요. 그렇죠. 거기보다도 훨씬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지지율도 못 챙겨요. 11%가 낮은. 그 지지율도 못 챙기는 건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판 리스크 안고 있는 이재명이 이런 고개에 가우뚱거리는 게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소추 당하는 국면에서 누군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.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 재판 리스크가 사라지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돼도 또 탄핵되는 거 아니야? 또 정말 대통령이 될까?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김웅 전 의원도 지금 뭐 그때 그 형인 이재선이죠.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킨 거에 대해서 형수 욕설. 당신 책임져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그런 것 자체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. 민주당이 48인데 이재명 대표는 37대 이해됩니까? 이해 안 되죠. 이해 안 되죠. 예.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전 대표도 지금 감방에 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까지 합해져서 이재명 대표는 50이 넘었었어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가장 압박하고 있는 것은 재판 리스크다.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 뭐 민주당 또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능성에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있어요.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까지도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지. 그럼요. 저런 범죄꾼이 하면 되나? 저 사람이 하면은 더 할 거야. 이준석 의원이 이 얘기를 잘했대요. 이 쓰레기차가 가고 이제는 똥차가 오게 생겼습니다. 분뇨차. 똥차라고 하지는 않고 분뇨차라고 했습니다.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러죠. 윤석열 대통령은 쓰레기차고 분뇨차는 이재명이라 그 얘기 아닙니까?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받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? 또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그 전에도 비슷하게는 나왔습니다만은 유보층이 35%입니다. 많아요. 35%.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 계엄 이후에 이런 탄핵 전국에서도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앞서기는 하지만 오늘 중앙일보 일면 톱으로 여권은 다 합쳐봤자 17%로 이재명의 절반도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 35%에다가 또 1% 미만이 된 사람은 아예 발표도 안 하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을 합치면 40%가 아직도 자기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. 이재명은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그러니까 맞아요. 1위가 유보층이에요. 결정한 사람이 없다. 대권 후보를. 1위가. 그 다음에 2위가 이재명이에요. 아직 몰라요. 예. 아니 코박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 2022년 말에 2021년 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? 그렇지 그러니까요. 않습니까?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.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바라보면서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상황은 봐야 된다라는 거죠. 예. 특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선 이 중앙일보에서는 이준석은 여권 쪽으로 안 넣어서 17%인데 이준석이 넣으면 또 19%입니다. 그렇죠. 다 합치면은. 네. 또 하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 2, 3% 지지율이 나왔던 김동연, 김경수는 싹 사라져버렸어요. 없어요. 갤럽에서는.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답변자들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힘들겠다. 민주당 후보가 될 수가 없다 하니까 전부 이재명한테 몰린 거다 아닙니까? 네.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2%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%로 새로 진입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? 이런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는
아직까지 여러 변수가 감안되지 않은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구도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대선 시기예요. 그러니까 예. 대선 시기가 빨라진다고 판단하니까 이재명 대표 쪽으로 민주당도 쏠린 거지. 그렇죠. 대선이 정말 벚꽃 대선, 장미 대선이 아니라 이른바 국화 대선이 된다. 가을로 넘어간다. 달라져요. 확 달라져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또는 뭐 대북 송금 이런 게 1심이라도 나온다? 달라져요. 그러니까 지금은 조기 대선에 또 굉장히 지금 대통령 탄핵 국면에 대해서 잔뜩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응답한 결과인 거고 여러 변수가 있죠. 시기 변수, 또 재판 1심, 2심 변수 이런 게 들어가면 또 결과가 달라집니다. 그리고 전국이 어떻게 요동칠지 이 대선 전국이 설사 6월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6개월 사이에 우리 전국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. 몰라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 보름 사이에 저런 상황이 되리라고 누가 몰라요. 대한민국 대선은요 2개월, 3개월에도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릅니다. 조금 이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결집도라든지 충성도가 좀 떨어진 것만은 분명한데 예. 사람들이 그렇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때 왜 밀어줬습니까? 문정부 끝장낸다, 이재명 후보 끝장낸다 생각하니까 밀어준 거 아닙니까? 예.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찌저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도 있다 판단되면 몰라요 또 여론이 변합니다. 특히 이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도 좀 특이한 게 있어요. 민주당이 아주 수직 상승한 것은 맞는데 국민의힘은 의외로 소폭 하락했어요.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 당시는 새누리당인가요? 그때는 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. 그렇죠. 예.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갤럽도 그렇고 또 전국 지표조사라고 해 MBS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NBS 경우는 30%에서 26% 계엄 전후에서 갤럽에서는 27%에서 24%로 27, 24, 24 이렇게 지금 돼 있죠.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때는 이른바 핵심 기반까지 초전박살이 났어요. 기억나실 거예요. 그때는 예. 당이 사실상 유지되지 않았고 안에서도 탄핵 찬성파가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영남 기반까지 그때는 초전박살이 났는데 지금은 영남이 버티고 있어요. 그래서 지지율이 25% 선에서 안 무너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영남만 안 무너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 보수가요. 영남 안 무너지면 25% 유지가 됩니다.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이 안 무너지면 20%까지 유지가 돼요. 지금은 그래서 25%가 유지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도가 붙어가지고 50%까지 가까이 지금 한국갤럽이 48%가 올라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무너지진 않았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당의 핵심 중진들은 안 쪼개졌어요. 그렇잖아요. 보시면 그때는 권성동 또 뭐 다 무너졌어요. 그때 나경원, 유승민 8년 전에 다 무너졌는데 지금 김무성이랑 다 나가. 다 무너졌죠.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. 그래갖고 바른정당을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? 지금은 심지어는 친한파라고 하는 의원들도 무너집니까? 탈당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? 없어요. 그 증거로 TK가 40%에서 33%로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한때는 20% 아래로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비상계엄 전에도. 오히려 보수는 57%에서 지난주 조사에 63%로 늘었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이런 걸 보면은 아직은 보수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다.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구심점이 없어 가지고 현재 탄핵 정국이라든가 앞으로 조기 대선에 어떤 사람이 나올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심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리멸렬한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하나요?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가 하면 조기 대선이나 또는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와서 국면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? 예. 정당 지지율 비슷해져.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왜냐하면 그때 되면
한 자릿수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. 야, 배 소장 말이 맞네. 얘들 왜 제가 그 말씀 드린 줄 아세요? 자, 2016년에 자, 잘 들으세요. 문재인 후보 41%, 홍준표 24%, 그 다음에 안철수 21%. 자, 유승민 문재인 8%. 그러니까요. 문재인 심상정 더한 거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더한 거나 별 차이 없어요. 세 사람 합이 51%가 됐지 더 않습니까? 높아요? 예. 무슨 말씀이냐? 이거요. 또 대선 간다 이렇게 되면 또 비슷해져요. 정당 지지율은. 그러니까 중요해지는 것은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보수에서 어떻게 이걸 수습하고 대선 후보를 누구로 정해가느냐. 그게 이게 제일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요. 예.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. 예. 그런 점에서 이 비대위원장도 정말 낡은 친윤 인사들이 간판으로 나오고 특히 검사 출신 의원들 TK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당을 끌어갈 경우 역시 퇴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일면서 그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. 그렇죠.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의 2심 결과인 것 같아요. 그럼요. 선거법도 있지만 위증기사도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2심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예, 그 네. 결과가 나오면은 민심도 크게 요동을 치지 않겠느냐. 그렇죠. 그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면은 국민의힘이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. 안 되죠.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. 그 제일 얘기 중요해요.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정말 당을 제대로 당다운 당으로 만들어야 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누가 맡든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든 이제는 뭐 타이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. 당 이름 안 바꿔봤나요? 당 이름 바꾼다고 해결돼요? 비상대책위원장 누가 온들 해결돼요? 중요한 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뭘 실질적으로 하느냐. 여론의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.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일단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전국도 달라진다. 그럼요.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